서울 개인택시 바른소리TV 이영식입니다. 제 20대 이사장 보궐선거가 8월 28일 목요일날 각 지부에서 실시되는데, 새로운 이사장은 첫째 1천억 원이 넘는 이직 미지급금을 해결을 해서 우리가 차를 팔면 3개월 이내에 평균 약 30-40년 이상 납부한 그 퇴직금 성격의 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둘째는 차준선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12명 범죄 혐의자는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역수사대의 그 메간매직 수사에 연루된 자들이 직책을 즉각 박탈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차준선 씨의 메간매직 행위가 YTN에 보도된 그때부터 차준선 추방 활동을 전개하면서 작년 9월 1일부터 이직금 지급 우선 멈춤이라는 그 유인물을 제작해서 보수교육장과 일제점검장에서 약 3만 명 이상의 조합원들에게 배포를 하면서 이 바른소리TV 이영식이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참 호소도 하고 외쳤지만은 그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사장 출마를 포기하면서 백의 종군 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백의 종군이라는 뜻은 그 이순신 장군께서 그 간신들의 모함으로 이 관직을 전부 박탈당해서 그 참 옥살이를 하다가 나라가 진짜 위기에 처하자 그 평범한 병졸의 신분으로 그 전쟁에 참여를 해서 그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한 전략과 불굴의 용기로 일본 수군을 격파하며 그래서 나라를 구한 그러한 역사적으로 이제 그럴 때 제 흔히 쓰여져 왔었는데, 지금의 그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권에서 그 자신의 그 당직이나 뭐 대표나 뭐 이런 그 위원장 뭐 이런 자리를 전부 이제 내려놓고 또 이익도 뭐 이런 것을 전부 이제 포기를 하고 그 자기 당 후보의 그 당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행위. 그 예를 들자면 지난 대선에서 그 김문수 후보와 경쟁을 했던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이제 경쟁자였던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예를 들면은 그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씨와 그 저기 당대표 경선을 할 때 떨어졌지만은 이번 대선에서 그분도 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열심히 그 선거 전에 뛰어들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비유해서 백의 종군이라고 흔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자 했던 그 이직금 문제와 그리고 메간매직 행위의 그 뿌리를 완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후보를 내가 하고자 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못하니까 하여튼 그러한 사람과 힘을 합해서 이 일을 성공시키겠다. 그런 뜻에서 백의 종군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뭐 진짜 많은 그 동료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밀어준 그 선후배들과 많은 의논도 하고 또 충고도 듣고, 야 영식아 너 이제 그만하고 편한 길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직접 그 예비 후보 또는 그 측근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본 결과 저희 이 백의 종군 정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그 메간매직 폐쇄부터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방법으로 새로운 이사장은 당선되는 이사장은 우선 출근 전날 뭐 상조 민원실장과 본부장들을 즉각 면직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직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다듬는데, 그런 그 용기가 그리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 이제 그 박광용 후보, 뭐 이제 강호풍과 포기하고 한명석 후보로 대체했죠. 신원 후보, 이런 중에서 국철이 후보뿐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철이 후보와 만나서 그 국철이 후보의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특히 이제 이분이 이제 옛날에는 뭐 선배님의 거리를 뒀었는데 형님이라고 딱 이래. 이분 입에서 형님이란 말을 참, 그분은 내가 오래 사귀었지만은 처음 들어봤어요. 형님께서는 복지법인 감사직에서 정말 부당하게 해임이 됐다고. 진짜 그 얘기는 뭐 이 후보 중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나도 생각하지를 못했었고요. 그 다른 후보 누구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국철 씨가 정말 나한테 섭섭한 것도 참 많았을 텐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의 명예 회복이 우선이다. 제가 그 명예 회복을 시켜 드리겠다. 이 말 한마디에 뭐 제가 다른 얘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진짜 국철이 씨는 그동안에 우리가 봐온 거는 그 서울대를 나와서 그 엘리트 뭐 이렇게 해서 상대를 좀 무시하는 뭐 이런 감이 없잖아 들었는데, 이분이 원래 말이 없는 분이라서요. 근데 이제 그 한 5년 만에 만나서 하는 그 태도가 그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사람하고 같이 한번 우리 그 위기의 조합을 한번 같이 힘을 내 버텨보자. 정말 조직적이나 작은 면이 제일 딸리잖아요. 그리고 뭐 흔히들 그랬잖아요. 전라도 세 사람이 뭐 신현, 국철이 뭐 이 강풍이 세 사람 싸우면은 충청도 사람이 무조건 된다. 뭐 이런 저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 편한 길로 가라. 그렇지만은 내가 편하기보다는 이것은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국철이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국철이 후보만이 이 위기의 조합을 구해낼 수 있는가,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등록 마감 후에 기호 추첨을 했는데요. 1번이 국철이, 2번이 박광용, 3번이 한명석, 4번이 신현입니다. 여태껏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인데, 이 한명석 씨가 이제 그 강우풍 부이사장이 직대가 이 사람 직무대행자가 출마를 포기하고 아마 그 캠프에서 한명석 씨가 대신 나온 걸로 저는 짐작이 되는데요. 이 한명석 씨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노원 지부장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 아실 거니까 다른 후보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뭐 비판이나 뭐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철이 씨가 왜 돼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철이 씨 하나만 놓고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다만요, 박광용 후보, 한명석 후보, 신현 후보, 이 캠프에 이분을 돕고 이 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현직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전현직 간부들을 전원 내가 뭐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매간매직에 연루된 자들이 여기에 일부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박광용이나 한명석이나 신현 후보가 되시면은 이분들을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그 여성혁신회 그 약 한 80여 명 회원들이 6월 26일 날 교통회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외친 구호가 뭔 줄 아십니까? 직책
이 보이자 그 매간 매직에 연루된 직책 보이자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이직금 6만 7천 원 수납 주지도 말고 걷지도 말아라. 즉각 이행하라. 그리고 연합회비 850원을 납부하지 말아라.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 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겠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 사면, 8.15 사면 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 온 국민이 조국, 윤미향, 이런 자범생 파렴치범들을 사면 대상에 넣는 거는 다시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후보 시절에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사면하는 거 옳지 않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을 사면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는데 이분들 그 세력들이 그 공을 세웠잖아요. 사람인 이상 나를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해준 사람은 어떻게 배척을 하겠습니까? 인간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은 매간 매직, 우리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매간 매직의 뿌리를 뽑는 데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철이뿐이다. 그래 국철이를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간 매직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을 내고, 지금 현재도 어저께도 몇 명이 광역수사대에 불려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가 아니고서는 우리 조합에 관행적으로 내려온 이 폐석 매간 매직은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제일 바라는 거, 다수 조합원들은 그래요. 야, 매간 매직이 어떻게 됐든 이건 니들 조직군들이 싸우는 거지. 나는 내가 3, 40년 눈 내 이직금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다. 바로 그겁니다. 이 이직금을 해결할 사람이 나 이영식 뿐이라고 내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철이 후보하고 통하는 게 뭐냐 하면은, 국철이 후보가 나하고 얘기를 하면서 형님 유튜브를 내가 봤는데 형님이 서울시를 끌어들인 게 그게 바로 저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게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가 제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이직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관을 승인해주고 이 파탄에 책임이 있어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를 끌어들였는데, 국철시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기억하세요? 옛날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우리 택시의 요구를 받아들여갖고 여야 합의하에 우리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분이 가면서까지 이걸 왜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택시가 아직까지 이제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못해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님, 서울시에서 버스에 지원하는 돈이 7천억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여기에 우리 이직금 이 정책의 관리 감독 책임이나 모든 면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 1,000억 이거 우리가 새로운 이사장이 우리 서울 집행부에서 조합 집행부에서 제대로만 대응하고 정치력을 동원하면은 이 1,000억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저는 압니다. 국철이가 그래요. 참 맞다. 뭐가 통하는구나. 그래서 이직금 문제는 우선 서울시를 이 문제에 개입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기득권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강훈풍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엊그제 발표한 담화문에도 그렇잖아요. 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법인 가스를 많이 팔아주고 양도양수 사업에 협조를 해달라. 그런데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 이런 체제에서는 우리 조합원이 다 협조를 한다고 해도 이직금에 그 돈이 들어올 돈이 몇 푼 되지를 않아요. 복지법인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표 무슨 각종 세금이라든가
또는 뭐 회사 적립금, 복지법인이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씩 그 배당금 있잖아요. 우리 조합에서 갖고 있는 배당에 그거 받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 운영 체제를 바꿔야 된다. 양수도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못 뛰고 또 그 반쪽짜리 아닙니까? 그 11층에 있는 그 한국모빌티 전신이 우리 의혹을 많이 하잖아요. 장선 이사장하고 연관됐다고. 그거 해봤자 우리 총 이직금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체계부터 바꿔야 된다. 이 체계를 바꾸는데 거기 키를 쥐고 있는 게 누구냐? 서울시잖아요. 서울시가 개인 택시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영리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거 딱 이 핑계로, 여기에 핑계로 삼아서 역대 이사장들이 그거를 복지법인이라는 걸 세웠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끼어들면은 딱 그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 법인도 목적 사업을 위해서는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법인의 그 영리 사업, 양소도 사업, 이거 복지법인에서 우리 조합에서 직접 이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국철이 씨가 또 한 얘기가 뭡니까? 이 개인 택시 조합 이사장은 이제 조합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업가로 변신을 해야 된다. 과거에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차승선 이사장 체제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은, 차승선 이사장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면은 콜 사업이다, 무슨 사업을 하면 이 나한테 얼마 떨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대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조합원,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도 이 건을 한 건 하면 내게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런 자기 욕심을 채운 사람들이 참 많다 이거지요. 그런데 국철이는 그런 건 없잖아요. 또 저도 마찬가지고, 국철이나 저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인이 돈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로 변신한다, 이 말에 제가 동감이 가는 거고요. 서울시를 끌어들인다, 이 말에 동감이 가는 거고요. 이것을 만약에 국철이라는 사람이 이사장이 돼서 일을 한다면은, 저는 그래요. 약 2년 4개월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할 때 국철이가 만약 이사장이 된다면 1년 4개월 이내에는 우리가 대기업에서나 공무원사에서 하는 것처럼 퇴직연금이라는 걸 반은 그 월급에서 떼고 반은 회사에서 되잖아요. 우리 이직금 정책도 반은 할당금을, 반은 조합원들이 되고 반은 그 조합에서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체제가 될 수 있다. 나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철이 씨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첫째, 그 두 가지, 매간매직을 없애고 이직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부분에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선거운동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저는 뭐 선관위에서도 이미 하달을 했잖아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책자들은 선거운동에 자제를 하라. 그렇습니다.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사장이 박방용, 국철이, 한명석, 신현 누가 될 줄 압니까? 근데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선거운동에 뛰어든다면은 내가 후보 지지하지 한 후보가 당선해, 다른 후보가 당선됐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특히 상조민원 실장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국철이가 되면 안 되죠. 그분들은. 그래서 국철이 반대 활동하는 건 상조민원 실장들이 한다는 건 우리는 개의치 않아요. 당연히 할 것이죠. 왜냐하면은 국철이가 이사장이 되면은 출근한 그 다음날 면직할 거니까요. 왜 면직? 대의원 아닙니다. 이 정관에 상조민원 실장이면 없어요. 상조 규정에 있는데 그거는 이사장 권한이거든요. 면직할 수 있다. 이사장이 면직해갖고 대의원에 보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9월 2일이나 출근을 하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는 실행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고 가겠죠. 사람만 바뀌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5만 조합원이 원하는 게 뭡니까? 상조민원 실장 제일 불만 1위가 상조민원 실장 폐지거든요. 그거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부장들께서는 직접 조합원들이 뽑아주셨잖아요.
자, 이런 사태가 왔지 않습니까? 지부장님들은 여기에 매간매직에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부장 업무에만 충실하십시오. 괜히 어떤 후보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내가 지지하신 운동해주는 후보만 다른 사람이 이사장이 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부장님들이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정말 조직이나 자금 모든 것이 우리 국철이 후보는 부족합니다. 다만 믿는 건 조합원님들의 그 올바른 선택, 똑바른 정신, 그거 믿고 이 참 험난한 길을 앞으로 15일간 뛰어보겠는데요. 저도 이제 필드로 나갈 겁니다. 공항이라든가 제 가까운데 신정 충전소라든가 또 더 나아가 이제 서울역이라든가 후보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제 역할을 할 것인데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투표가 권력을 이깁니다. 마치겠습니다.